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교육학과 신정호입니다. 예, 뜨거운 환영의 박수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통 그 서울대생 공부법에 대한 학부모 특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야기할 독서 교육이 서울대생 공부법보다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예요. 꼭 우리 자녀의 능력으로, 습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많은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디지털 시대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 어떻게 우리가 키울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초, 중, 고 다니는 학생들을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하죠. 다른 말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지털 환경,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라고 해서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2007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해요. 왜 2007년이냐? 2007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일반에게 소개되고 대중화되기 시작을 해요. 알파 세대의 경우에 얼마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냐? 디지털 기기에 처음 노출된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말을 언제 처음 시작하나요? 보통 만 2세 이후가 돼서야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스마트 기기에 노출되는 시기를 보면 만 2세 이전에 70% 이상이 스마트 기기에 노출되고 스마트 기기의 영상과 함께 성장을 합니다. 자, 스마트 기기, 영상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에게 독서란 도대체 옛날 얘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키워야 될 능력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공부도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에요. 이 디지털 기기는 스스로 생각하는 기회를 뺏어가요. 자, 책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파악하려면 스스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성해내야죠. 머릿속에. 스스로가 구성해야 돼, 그 의미를. 근데 영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의미를 스스로 구성하지 않아도 일타 강사가 또 영상을 만든 유튜버가 다 정리해서 그대로 전달해 주죠. 내가 만든 의미가 아니에요. 타인이 만든 의미를 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뺏는 게 영상 매체가 갖는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쇄 매체를 통한 학습 활동이 사라지지 않는 거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경험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인공지능하고의 공존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는 크나큰 위협이 될 수가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협력하고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의 기반이 되는 게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 알파 세대 자녀들 책 많이 읽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3대 잔소리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공부해라. 오늘도 공부하라고 이야기하고 나오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스마트폰 보지 마라. 그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책 좀 봐라. 자, 우리 알파 세대 지금 학생들 책 많이 읽느냐? 반이 거의 읽지 않아요. 읽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학교에서 책을 읽어서 과제로 결과물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책을 그래도 내가 자주 종종 읽는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한 20% 정도 돼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됩니다. 큰 인물이라는 게 성공하는 인물이 아니라 얘기를 해봐도 얘는 뭔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의 공부를 많이 한 친구 같아? 그 차이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 평시에 책을 많이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의해서 그 차이가 만들어져요. 책을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은 달리 만들어져요. 우리 두뇌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능력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경험에 맞게 우리의 두뇌는 발달해 간다. 이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경험을 무엇을 하느냐에 의해서 그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내가 책을 많이 보느냐, 영상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는 완전히 다른 뇌가 될 수 있다. 집중, 생각, 감정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뇌 부분이 어디냐면 전두엽이라고 해서 요 앞부분이에요.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이 전두엽의 발달이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책 많이 안 보고 영상 본 친구들은 이 전두엽 부분의 발달이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 잘합니까? 집중 못해요. 자극적인 게임할 때만 반짝반짝 집중하고 생각하는 거 싫어. 나 공부도 안 할래. 생각하는 활동으로부터 멀어져. 감정 컨트롤도 안 돼. 그러니까 막 게임하다 안 돼. 막 화내고 공부하다 짜증나면 이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다 관련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21세기 우리 알파 세대가 갖춰야 될 미래 역량으로 언급되는 중요한 경험 역량이 있습니다. 다양한 제안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2016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안됐던 미래 역량이에요. 2016년 세계경제포럼 왜 중요하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그 시대에 대한 앞으로 각 분야의 변화, 각 분야의 준비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시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연도예요. 2016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교육 경험, 역량이 무엇이냐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때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역량, 경험들로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미래 시대에 필요한 역량하면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소통, 협력,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하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저 2번째 포함되어 있죠? 슬라이드에. 근데 그 전에 더 중요하게 당시 강조됐던 미래 역량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기초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 문해력. 왜 기초 문해력을 강조했느냐? 설명을 좀 드리면 앞으로의 사회 변화하고 관련이 있다. 미래 사회가 갖는 특성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 어떤 특성하고 이 기초 문해력하고가 관련성을 갖느냐? 바로 변화의 속도와 관련된 사회의 특징이에요. 앞으로의 사회, 현재 사회도 그렇고 앞으로의 사회는 우리가 경험해 봤던 그런 사회보다 변화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소개된 지가 15년밖에 안 됐다고 했죠? 15년 동안 직접 몸으로 체험하셨을 거예요. 사회 전반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 실감을 하실 겁니다. 땡마트 요새 물건 사러 가십니까? 안 가죠? 은행에 돈 찾으러 가세요? 안 가죠? 오늘 제가 직접 와서 전남 학부모님들 만나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저를 온라인에서 가상 공간에서 만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일상화됐어요. 재화도 그렇고 교육의 방식도 그렇고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특이점이 온다. 레이 커츠와일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쓴 책을 보면 20세기 100년 동안 우리가 이루었던 과학기술의 성취를 21세기 들어서 얼마 만에 그 총량의 성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 15년 만에.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기존의 지식, 정보의 유용성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는 자신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자녀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 초중등, 대학 다 포함하는 겁니다. 배운 내용을 본인들이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시점에서 20년, 30년 후에 얼마나 유용하게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뭐에 가깝다? 0에 가깝다. 그 지식 자체가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면 학교에는 뭘 가르쳐야 되는 거냐? 지식을 가르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지식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학교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첫 번째, 이 유발 하라리가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 정보들이 계속 창출될 거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을 뭐 하는 능력이 필요하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나아가서 자기가 스스로 학습한 거에 대한 평가 능력, 이게 바로 비판적 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학습한 결과들을 다시 재결합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창의적 능력들이 되게 중요해질 거고, 학교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학습한 결과물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을 줘야 되고, 평가한 것을 결과로 묶어서 자기가 생성하는, 만들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평가하는 방식은 절대 성립할 수 없다. 무용해요, 무용. 인공지능이 훨씬 인간보다 잘해요.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인간이 해야 될 역할과 경험이 무엇이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의 시점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런 변화의 시점에서 자신의 능력들을 우리 알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이 경험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들을 가장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2차 산업 시대, 산업혁명 시대에서 얘기하는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스스로가 학습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에요. 이런 문해, 독서와 관련된 긍정적 경험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방법보다는 우리 환경을 좀 봐야 돼요. 이 독서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부모님들도 어떻습니까? 책보다는 스마트 기기에 더 가깝죠? 솔직히 우리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보지 말아라, 책 읽어라 할 자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문해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책 읽는 게 가치롭고 의미 있고 중요한 경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문해 환경, 문해력 환경은 어떠하냐를 보면 2021년 문체부에서 매년 그 조사하는 결과인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 2021년 건데,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보면, 자, 거기에 문항이 되게 재미있는 문항이 있어요. 1년에 책을 한 권 읽느냐, 읽지 않느냐. yes, or와 no로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우리 알파 세대는 90% 이상이, 그래도 책 한 권 정도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는 반면에, 우리 부모님들은, 여기 2명 중에 1명은, 죄송합니다, 여기 순으로 가리켜서, 책을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다. 성인들도 책을 안 읽는다는 것이죠. 학교도 마찬가지, 학교도. 문해와 관련해서 줄 수 있는 환경이 집과 학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학교에서 같이 책 읽는 경험을 하게 되면 책 읽는 게 훨씬 더 즐거워져요. 혼자 할 때보다 같이 할 때 많은 경험들의 의미를 우리는 더 부여합니다. 혼자 어디 여행 갔을 때보다 같이 가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왔을 때 그 여행에 대한 추억이 더 많이 남죠? 똑같아요. 이 문해력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키워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과 생각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어휘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사회적인 사건으로 그 요즘 MZ 세대의 어휘력에 대한 그 가십성 기사들이 최근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뭐 금일을 금요일까지 뭐 심심한 사과를 했더니 왜 진심으로 사과 안 하고 그러냐 문제. 그 다음에 무운을 빈다.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도 하고 그랬는데 무운을 빈다. 아니 왜 무운을 빌지? 무가 조금 아니까 한자를 없을 무자에 운은 운, 행운할 때 운자인데 왜 대회 나가는 사람한테 무운을 빈다고 하지? 또 야, 3연패를 오늘 요번에 달성했으면 좋겠다. 에?
계속해서 지라고? 이런 가십성 기사를 가지고 자꾸 요즘 세대들 문해력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세대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라떼 세대 우리 부모님들은 문해력에 문제가 없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중꺾마가 뭔지 아시는 분? 중꺾마. 요즘 아이들의 기본어의 기본어의.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십니까? 그거 모르면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야, 다. 중꺾마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여하튼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어휘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어휘 경험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기본 단위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현상과 관련된 어휘를 모르고 있으면 그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내용들을 자기 것으로 전환시키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의 기본 단위가 어휘예요. 어휘라고 하는 것은 자라는 과정에서 독서나 여러 가지 언어 경험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휘에 노출되느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느냐가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런 사고 능력, 생각하는 힘에 있어서 이런 언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어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자산이 된다라고 우리가 강조하는데, 이 능력, 생각 능력에 있어서 어휘가 되게 중요한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자가 비고스키라는 학자예요. 되게 의미 있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학자인데, 이 어휘력, 얼마나 우리 알파 세대, 우리 자녀의 어휘력은 건강한가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중3생들 대상으로 그 어휘력 평가한 결과를 봤더니 10% 정도가 초등 수준의 어휘력을 갖고 있고, 심각한 것은 한 30% 정도가 자기 학년 수준의 어휘를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돼요. 한 40% 정도가 어휘에 있어서 심각한 결손을 나타내 보이더라. 우리가 책을 볼 때에도 그냥 어휘를 알기 위해서 책을 보진 않잖아요. 전체 그 어휘를 통해서 책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 주제들을 전체적으로 연결시키고 각 어휘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세부 메시지가 뭔지를 파악하는 것. 이게 이제 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하나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어휘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휘력 차이가 어떻게 실제 나타나는지를 보면,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하고 미국에서 시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만 3세 시점에 다다랐을 때 노출된 어휘의 수에 있어서 추정 차이가 어느 정도 나타나요? 3천만 개. 엄청난 차이죠. 이게 나중에 뭘로 연결되느냐? 학교에서 성취, 학습 차이로 연결되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이제 좋은 습관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가능한 한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어서 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책을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는 습관을 갖도록 우리가 옆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이유는 그 책을 쓴 저자의 뭘 읽으려고 하는 거냐? 생각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저자의 생각. 단순히 정보만 봐서는 절대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빨리 읽어서는. 천천히 가도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선행학습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이 지금 얘기하고 동일해요. 오늘 공부까지 제가 덤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북이 공부법이 토끼 공부법보다 훨씬 좋아요. 생각의 힘을 키우려면 책을 읽을 때 여러 권 다양한 주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한 하나하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자신의 생각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권의 책을 그 주제와 관련해서 읽어보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 왜?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한 거지, 지식을 얻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얻는 게 독서의, 문해의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기반 문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질문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질문은 되게 중요해요. 공부할 때도 질문을 기반으로 해서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깊이 있는 공부를 만들어내는 공부 전략이고, 그다음에 대화할 때도 커뮤니케이션 얘기 제가 되게 중요한 21세기 역량이라고 했는데, 대화 잘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질문을 잘해. 어떤 질문이야?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질문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잘하니까
소통도 잘하게 되고 소통이 잘 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뭐가 좋아져요? 사회적 관계가 좋아. 질문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 소셜 릴레이션스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리더십, 사회적 관계 좋은 사람이 또 리더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질문은 다양한 힘을 가져요. 책을 읽을 때, 문해에서도 그래요. 질문을 기반으로 한 문해 경험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키워줘야 한다. 어떤 질문만 우리 아이가 입에 달고 살면 되느냐? 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많이 하던 질문 습관이었죠? 이게 알고 싶은 마음, 그냥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근데 왜라는 질문이 사라져. 왜 사라집니까? 야, 그거 묻지 말고 너가 가서 책 봐. 너 책 안 보니까 그런 거야. 대답을 해주고 같이 그 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아이를 면박 주고 너 책 안 봐서 그런 얘기 하는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때 질문이라고 하는 게 문해에 있어서 자기 생각의 경험으로 변화되려면 이어령 선생이 자기 평생학습 공부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되고 나는 왜 없이는 절대 공부하지 않았다. 생각하지 않았다. 책을 읽지 않았다. 그 다음에 끝나는 걸 뭘로 끝나야 되냐. 마침표가 아니라 무슨 표? 느낌표. 마침표는 질문에 답 찾는 거야. 정보 찾는 거야. 느낌표는 뭡니까? 아, 이거였구나. 아하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나머지 다양한 질문 방법들이 있는데 그 질문 방법들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하던 책을 읽던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습관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당연하게 안 받아들이려면 왜 그런데? 에 대해서 스스로가 질문할 수 있을 때 자신이 지금 읽는 책에 대해서, 듣는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만들 수 있다. 문해라고 하는 것은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뭐라고 했냐. 앞으로의 문명은 어떤 경우를 지칭하는 거냐. 스스로 학습하는 법을 모르는 상태.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는 힘을 갖지 못한 상태.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다? 현대판 문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앞으로 변화되는 사회에서 자기의 잠재력, 자기의 꿈을 계속해서 지키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경험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힘과 경험을 축적시키는 데 있어서 문해, 독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기반이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